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포항 스틸과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전북과 울산을 상대로는 500을 가동하면서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나아갔다. 질식 수비라는 면에서 제법 이 두 팀을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아직 올라오지 못한 결정력. 전개 상황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고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포항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상황. 일단 홈에서는 400을 가동해서 공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듯. 대구가 늘 딸깍 축구를 구사하기 위한 수비적인 양상에서의 장점은 가지고 있는 팀이다. 다만 1라운드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세징야도 그다지 몸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고 대구의 공격이 역동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어려웠다. 상대의 수비가 구축되기까지 시간을 주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대구가 보여주는 축구에서는 늘 빈공 상황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그나마 전개 자체가 괜찮은 상황이고 홈에서는 400을 가동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포항의 우세를 기대해본다. 그래도 아직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포항이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고 대구도 수비 조직력은 늘 장점으로 꼽히는 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언더 양상이 유력해 보인다. 두 번째 김천 상무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김천은 대구를 상대로 6할이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 다만 대구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상대에게 내주고 플레이를 하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김천이 높은 점유를 가져간 상황에서 전반 내내 0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등 전개가 매끄러웠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애초에 울산을 상대로 1라운드만큼의 주도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봐야 할 것. 울산도 경기력이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특히 지난 시즌에도 지속되었던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물론 수비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90분 내내 상대 페이스에 말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때문에 울산이 생각하고 있는 전개라는 면에서는 어려움이 심한 것이 사실. 전력이나 중원의 장악력에서 울산이 앞서는 상황임은 분명할 것. 다만 울산도 압박에 시달리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는 상황. 덕분에 득점력이나 전반적인 경기력이 다 올라온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울산이 이기더라도 힘들게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언더를 점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하다. 세 번째 전남 드래곤즈와 김포FC의 경기입니다. 전남의 초반도 아주 쉽지는 않은 상황. 충북 청주에게 0대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스타트가 좋지 못하다. 일단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확실하게 부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아무리 발디비아가 MVP급 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 발디비아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한 것이 팀의 전반적인 기복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특히 수비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공세를 추구하는 이장관 감독의 축구가 실현되려면 더욱 밀집 수비를 돌파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김포의 변수는 초반의 조직력. 지난 시즌 수비와 역습으로 상승세를 탄 팀이지만 현재는 베스트 11에서 8명이 빠진 상황이다. K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이 선수들이 대부분 지난 시즌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자원들이라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일단 전념해야 할 때 루이스에 의존하는 공격력 특성상 수비가 버텨주어야 신승 양상이라도 만드는데 수비가 첫 경기부터 불안하다면 김포도 드라마틱하게 추락할 수도 있을 것.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점쳐보는 매치. 일단 전남이 선수비 후역습에 대한 뚜렷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다만 김포도 상당히 루이스의 공격을 의존한다는 약점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수비진의 조직력도 초반에는 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두 팀에게 모두 쉽지 않은 매치가 될 것. 네 번째 충남 아산과 부천FC의 경기입니다. 아산은 수적인 우세를 살리지 못했다. 40분여 만에 퇴장으로 11대10 상황이 되었지만 일방적인 공세를 퍼붓고도 1골에 그치면서 결국 1대2로 패배를 기록. 일단 감독이 구상한 전술이 잘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비대칭 전술에서 역할이 큰 이은범의 예기치 못한 부상은 감독도 인터뷰에서 대놓고 아쉽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다. 부천은 1대3으로 천안에게 완패를 기록. 물론 부천이 천안을 상당히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유효 슈팅 13개를 기록하고도 한 골에 그쳐버린 결정력은 아쉬웠던 모습. 그래도 슈팅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력에서 문제가 아주 컸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영민 감독도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평하면서 의외로 담담했던 모습. 부천의 결정력이 변수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전개나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오히려 이은범의 부상으로 인해서 아산의 비대칭 전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쪽은
득점력에서의 난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 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